다음은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으로 아키텍처 구성, 전반적인 설치 과정 및 시연,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파스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라이빗한 환경을 위해 인터넷이 되지 않은 폐쇄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권이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아직도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란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프라이빗 파스 플랫폼으로서 프로덕션 환경의 기업들에게 알맞은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란 복잡한 컨테이너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적은 규모의 도커는 관리하기 쉽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하나하나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드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클러스터 단위로 중앙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게 쿠버네티스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오픈시프트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라는 툴을 기반으로 운영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으로서 인증, 네트워킹, 보안, 모니터링 등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줄여서 OCP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마스터와 인프라는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위해 3중화 구성을 하였고, 로깅 노드는 기본 3중화 구성이지만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2중화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터와 워커 노드도 안정성을 위해 2중화 구성을 하였고, NFS 서버는 공유 스토리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노드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밸런서는 HA 프록시로 구성하였고, 좌측 하단 베스처는 OCP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배포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는 전반적인 노드들을 관리하고, 인프라에서는 모니터링을, 로깅에서는 로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라우터는 내부와 외부 통신을 담당하며, 워커노드에서는 서비스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NFS 서버에서는 인프라, 로깅, 레지스트리에 대한 공유 스토리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트스트랩 노드는 부트스트랩은 마스터를 띄우기 위한 부팅 노드로서 마스터 구성이 완료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OCP 내부 호출 흐름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려고 할 때 DNS에 등록된 IP를 보고 로드 밸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받은 요청을 HA 프록시의 구성 파일에 80443 포트로 등록된 라우터를 찾아갑니다. 요청을 전달받은 라우터에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내부에서 어떤 노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라우트가 존재합니다. 이 라우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워커노드로 가는데, 이 워커노드에 떠있는 파드들이 통신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호출 흐름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오픈시프트와 로깅에 대한 UI 화면을 보여주는 키바나, 컴퓨팅 자원의 매트립을 수집하는 프로메테우스, 나머지 그라파나와 엘라스틱 서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오동균 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넥티드 환경에서의 사전 구성과 OCP 클러스터 구축 과정의 설명을 맡게 된 오동규라고 합니다. 먼저 베스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넥티드 환경임을 고려하여서 저희는 클러스터 내부에 사용할 이미지와 패키지를 베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베스천이란 클러스터의 배포와 관리 역할을 하는 노드를 말하는데, 클러스터 배포란 OCP 설치에 기반이 되는 노드를 말하며, 이제 클러스터 관리란 마스터 노드의 권한을 받아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노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베스천의 구성 요소로는 패키지들의 저장소인 레포지터리, 이미지들의 저장소인 레지스트리와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통신하기 위한 DNS 서버, 그다음에 NTP를 위해서 크로니 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스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레포지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레포지터리를 퍼블릭 레포지터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스천 내부에 프라이빗 레포지터리를 구성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레포지터리의 패키지들을 로컬 디렉토리에 다운로드하여서 프라이빗 레포지터리를 구성하였는데, 추가로 HTTPD를 이용해서 베스천 내부에 파일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파일 서버는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다른 노드들이 베스천에 구성된 HTTPD 서버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레포지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또한 마찬가지로 퍼블릭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들을 받아올 수 없어서 베스천 내부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퍼블릭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들을 미러링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채웠고, 이렇게 구성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클러스터 내부의 다른 노드들이 이미지들 받아올 때 퍼블릭 레지스트리가 아닌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의 구성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관리와 보안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NS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NS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도메인을 통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베스천 내부에 존 파일의 DNS 도메인에 대한 설정을 하였고, 도메인 네임은 FQDN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베스천, RT01, MS01 같이 호스트 네임을 지정해 주었고, CL 클러스터 네임과 레드케이프라는 도메인 네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FQDN 방식은 호스트와 도메인을 함께 명시하여 전체 경로를 모두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크로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드들의 시간 동기화를 위해서 베스천 내부에 크로니 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크로니 서버는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다른 노드들이 베스천 크로니 서버를 바라보게 하여서 시간 동기화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시간 동기화가 맞춰진 클러스터 내부는 노드의 로그 시간이 다르다거나 인증서가 안 되는 등의 오류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즉 OCP의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CP 클러스터 구축 과정입니다. 인스톨 컨피그 야물 파일에 기본적인 클러스터의 구성 및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클러스터 네임, 그 다음 베이스 도메인, 레드의 레지스트리 인증을 위한 풀 시크릿과 노드들의 원격 접속을 위한 SSH 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네트워크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베스천에 구성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인스톨 컨피그 야물 파일은 이그니션 파일로 변환시키고, 부트스트랩, 마스터, 워커 노드들의 초기 구성 시에 이그니션 파일을 통해서 디스크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트스트랩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OCP 설치를 위한 부팅 노드입니다. 부트스트랩을 통해 마스터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기본 구성을 도와주는데요.
제어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고 OCP의 구성 요소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친 부트스트랩은 삭제됩니다. 부트스트랩을 삭제하고 나서 저희가 미리 구성한 아키텍처에 맞게 워커 노드들을 생성하고 이 워커 노드들은 로깅, 라우터, 인프라와 같이 용도에 맞게 설정을 마치는 것으로 OCP 클러스터의 구성을 끝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서혜민 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퍼레이터 허브 구성 및 로깅 배포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서혜민입니다. 로깅 배포 시에 EFK 스택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는데 일단 EFK 스택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FK 스택은 엘라스틱서치, 플루엔트D, 키바나의 약자로 로그를 수집, 검색, 그리고 시각화해주는 플랫폼 조합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각 노드들의 플루언트D가 하나씩 떠 있는데 플루언트D를 사용해서 노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것을 외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검색 데이터 엔진인 엘라스틱서치는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그 메시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엘라스틱서치와 플루언트D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키바나라는 것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EFK를 오퍼레이터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성을 하였는데 먼저 오퍼레이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나 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스케일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의 설치, 업데이트, 그리고 관리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해 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레드햇에서 오픈시프트 사용자들이 편하게 배포, 업데이트, 관리할 수 있도록 패키징해둔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이 오퍼레이터 허브입니다. 이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하여 엘라스틱서치와 클러스터 로깅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망 환경에서는 내부 저장소를 통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므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퍼레이터 허브를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는 환경에서 이미지 콘텐츠를 로컬 레지스트리에 미러링을 합니다. 그래서 웹 콘솔의 클러스터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면 로깅 오퍼레이터와 엘라스틱서치 오퍼레이터와 같은 사용 가능한 그런 오퍼레이터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깅 배포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오픈시프트 로깅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클러스터 로깅 오퍼레이터는 로깅 스택의 구성 요소를 생성 및 관리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 오퍼레이터는 오픈시프트 로깅에 사용되는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클러스터 로깅에서 환경에 맞는 리소스 값을 준 인스턴스 파일을 생성하여 자동으로 PVC 파일이 만들어지게 했는데요. 컨테이너가 다운되면 그 안에 있던 데이터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사라지면 로깅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영구적인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PV와 PVC가 필요하게 됩니다. PV는 컨테이너의 영구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VC는 PV를 컨테이너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익스포터가 각 노드에서 실행되고 CPU 및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매트릭 값을 수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매트릭 값을 프로메테우스가 가져옵니다. 이것을 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하나는 풀 방식으로 받아온 리소스를 시각화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러트 매니저는 규칙을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CPU에 20%의 제한을 걸어놨다면 20%가 넘어갈 시 알람을 전송해 줍니다. 이 다음은 시연이 있겠습니다. 시연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픈시프트 콘솔 화면입니다.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선택하여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깅 관련 오퍼레이터들이 설치된 화면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GUI 환경에서 파드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 얼런 매니저 파드를 선택하면 메모리와 CPU 사용률과 같은 매트릭 값을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와 로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개발자들은 본인의 역할에 맞게 디벨로퍼 계정으로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폴로지에서 떠있는 파드들을 볼 수 있고 권한 부여를 프로젝트 단위로 할 수 있기에 사용자를 격리시킬 수 있어 보안을 고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주는 그라파나 화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라파나를 통해 다양한 매트릭 값을 볼 수 있는데 etcd를 보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터를 3중화하였기에 3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트래픽의 인, 아웃 값과 메모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릭 값은 10초마다 갱신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드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드에 관한 정보에서는 원하는 노드를 선택해 리소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폐쇄망 환경에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배웠던 네트워크, 쿠버네티스 등 많은 지식들을 활용하면서 응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수많은 에러를 저희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팀원들과 함께 항상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시도하려고 노력하면서 프로젝트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끈기의 결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빨간망토 차차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